자, 르네상스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의미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이 인간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문화 부흥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들어봤죠? 그리고 최근에 중세 배웠었는데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큰 특징이 고대 같은 경우는 사람, 인간을 중심에 놨는데 중세 같은 경우는 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말기가 되면은 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놓는 것을 부활시키고자 했는데 이 움직임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그 어떤 근본적인 철학을 인문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신 중심이었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놨었던 이런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나 인문주의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이북의 북쪽의 르네상스랑 구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역은 당연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잘 보존이 되어 있겠죠. 로마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십자가 전쟁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십자가 전쟁의 영향 중에 하나가 지중해 무역이 발달해서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돼요. 이런 경제적인 번영이 문화적인 투자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잔티움 제국할 때 배웠어요. 여기 학자들이 활발하게 고전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을 해서 다시 복구시켰다라는 거, 이런 부분 앞서 이미 몇 번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 부분인데 이 미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학에서는 데카메론, 우리 흑사병 들어봤죠?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란 도시에 10여 명의 남녀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정리한 것이 데카메론이에요. 단테의 신곡 이런 거 있고, 마키아벨 군주론인데 군주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또 왕이 갖춰야 될 어떤 소양에 대해서 쓴 책이고, 미술이 상당히 유명하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나 유명하죠. 천재죠, 천재. 이 천재가 그린 모나리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천지창조. 보티칠레라는 사람이 비너스의 탄생, 봄. 라파엘로 성모상.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여러 가지 작품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고, 건축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지동설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요. 지구가 돈다란 뜻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천동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동설. 천동설은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고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천동설이 유행이었었죠. 근데 지동설은 반대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 갈릴레이랑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관을 깨부셨던 것이 이 지동설이에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이쪽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 개념이 달라요. 사회나 교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개혁적이었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우신이란 말이 어리석은 신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신이 자화자찬하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는데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기사가 나오죠. 우스꽝스러운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 때 쓰러져 가는 기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다음 미술에서는 농민의 춤, 농부의 결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서민들, 농민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책이 있으면은 책을 100개 썼죠. 100개 썼는데 책을 필사라고 그래. 필사, 100개 쓰는 것을. 필사했었을 때는 한 2달, 책 한 권 필사할 때 2달이 걸렸대요. 그런데 이 활판 인쇄술, 글자를 미리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찍어내기만 하면 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책 500권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대량으로 보급이 되죠. 그래서 책은 지식이잖아. 지식이 보급이 되고 특히 성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예로부터 우리 신부님들만 차지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읽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이었는데 독점했었던 부분이죠. 어떤 성경의 지식을 독점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성서가 활판 인쇄술로 보급이 되면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접하면서 신부님한테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뒷날 종교 개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우리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르네상스 시기 작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 위쪽에 르네상스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딱 봐도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사람들의 모습, 부부의 초상과 농부의 결혼식.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었다라는 거,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도 역시 보다시피 전부 다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모나리자, 비너스의 탄생, 천지창조, 아테네 학당, 봄, 다비드상 등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봐왔었던 유명한 작품들이 이때 이탈리아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르네상스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인간 중심 문화를 되살리자는 운동이에요. 그 핵심 개념을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되돌리려고 했었던 움직임. 이탈리아랑 알프스 이북을 구별해서 정리해줘야 돼요. 특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요 배경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미술 분야에서의 이런 사례들 유명하죠. 지동설이 나왔었고, 알프스 이북은 특징이 사회 교회 비판적이었었고, 이런 부분 중에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성서 보급에 도움이 되면서 종교 개혁에까지 영향을 줬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